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라입니다. 3월 14일 오늘도 해외 시장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적용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 또한 반발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릴 15일, 16일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 역시도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CPI가 최고치를 또 경신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몇 번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나올 회의록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걸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의 핵 협의가 무산되는 모습에 109.33불 3.12% 국제유가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년물을 제외하면 하락하는 모습,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자, 뉴스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59.7로 1년 기대 인플레가 198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자, 이런 상황 속 골드만삭스는 미국 GDP 전망치를 하향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35%까지 바라보고 있네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나스닥이나 다우는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 속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 쪽과 러시아의 이 관계는 점점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정상 무역 관계를 종료하고 최외국 지위를 박탈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분명히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과 EU 제재에 당황한 푸틴 여러 가지 카드를 꺼냈지만 여전히 진퇴양난이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키이우 외곽에서 취재 촬영 피습으로 전 뉴욕타임즈 기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어떠한 식으로 여기에 대응을 할지도 이제 봤으면 좋겠고, 러시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미국 무기 선박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것을 폭격할 것이다라고 이 발언을 했습니다. 도와주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어차피 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이제 누가 한 발 좀 뒤로 물러나 줄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물량 쪽으로도 이제 폭격을 가할지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 쪽에 폭격하면은 러시아와의 이 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갖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까지 진행이 된다면 정쟁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직접적으로 맞으면은 어떻게든 맞서서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게 심리인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좋겠고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은 14일 화상으로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게 이번에 일부 무기가 고갈이 되면서 중국에 군사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 쪽에서 이거를 들어주게 된다면 야, 그러면 중국 쪽으로도 제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지원해주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 진영 간의 대립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번에 중국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랑 중국이랑 편먹고 그 이외의 나라들 간에 편먹고 이렇게 싸움의 현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중국으로의 경제 제재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중국 쪽의 증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증시 안 좋으면 한국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어떠한 식으로 움직일지 이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 무기화에 산업계가 공포를 떨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의 와이어링, 하니스까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역시도 공급망이 붕괴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는 해운 물류 같은 경우에 이제 더 꼬였다라고 하죠. 러시아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조금 주춤했다면 이번에는 와이어링 하니스 때문에
반도체로 인한 이 생산 적체가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꼬였던 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운임 지수가 높은 위치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운임이 높으면 많은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겠다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선 쪽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서 주문을 한 쇠빙선, 요게 인도가 막혔다라고 해요. 쇠빙선을 많이 짓는 이 조선 쪽, 이런 쪽은 다시 한번 좀 조심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 원 달러의 변동성이 계속되며 외국인의 매도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환차손 이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나가는 거. 한 1조를 갖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다가 1%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100억씩 막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억씩 손실이 나는 시장이죠. 하다 보니 그러한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 매도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끝이 안 보일 수 있다. 이거 이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컬리가 상장을 준비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새벽 배송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 컬리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전보다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무언가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애플카를 OEM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만의 폭스콘이 일본의 100여 곳의 기업을 합류시키면서 전기차 동맹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뉴스들 대략 한 번씩 확인을 해본 것 같은데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러시아 쪽의 이 대립은 점점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공급망 붕괴는 지속되고 있으며 조심해야 될 섹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랑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리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장 시작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방금 드린 내용 이 영상보다도 빠르게 한 번씩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괜찮은 뉴스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들어오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멤버십 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올라가고 나서 그냥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조정이 나오고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솔직하게 지금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보는지 일단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달 내에 데이터가 발표가 되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생산 공장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는 매출과 연결이 빠르게 될 수 있다. 당연히 영업이익이 커지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사들의 약점, 실적이 주가랑 이제 안 따라주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이야기와는 좀 동떨어진 진짜 얘는 실적도 좋고 나중에 또 이제 파이프라인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라고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0%는 아니지만 골든바이오텍에서 안토키노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이것만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진다. 재료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플랜 B가 있는 게요. 일단 공장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CMO 하면 되지. 위탁 생산.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떨어지는 건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망하는 길까지는 막을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씩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수급이 어떤지를 좀 보자면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이전에 금요일 날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파는 모습이 보여졌죠. 근데 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여전히 산물량이 훨씬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투신이 판 건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홀딩 중인 물량이 더 많은 것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이랑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수급이 어떻게 쌓이는지가 이 한국 BNC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플러스로 오히려 만들어주고 21선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준다. 빠른 시간 내에 21선 볼린저 상단까지는 툭 하고 양봉 하나 더 나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 위쪽에 볼린저 상단이 너무 떨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볼린저 상단을 타고 241선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61선 돌파까지도 한 번 정도는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 61선 돌파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쌍바닥의 추세 전환. 그럼 61선 돌파하면은 못해도 121선은 터치를 해줄 것이고 근데 121선 터치하면 과거의 패턴이 보다 양봉하는 다음날 하나 더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다음날. 더 지켜보는 건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기대값을 여기만 뚫어주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저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241선 뚫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기 위치에서 전략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21선 위에 있다면 너무 좋다. 굳이 뭐 정리하거나 할 필요 1도 없어 보인다. 자 그러면서 월봉상의 지지라인 여기 이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볼린저 상단에 241선까지 뚫게 된다면 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은다면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주면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탈 안 한다면 홀딩하면서 지켜보다가 61선 돌파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1선 위에 양봉 하나 생기는 것까진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정리하면 되겠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을 짜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 12,000명 구독자 도달 시에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그때처럼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시는 종목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좀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좀 많이 쥐어짜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도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 일단 수급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나만의 기준을 세워 잘잘 이 한국 BNC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